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헤드 디나입니다. 저는 이제 9주차가 되었습니다. 배는 조금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일찍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 9주차인데 배가 지금 조금 나온 상태고요. 약간 입덧 이런 증상 이런 거는 조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분들은 임신 초기부터 있다고 하는 두통 이런 게 생겼습니다. 두통이 생겼고 입덧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메스껍고 이런 정도 자체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 소화불량의 그 느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구토를 막 심하게 한다거나 하진 않는데 곧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우선 양치덧이 생겼고요. 양치덧은 생긴 지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슬슬 양치할 때도 좀 느낌이 온다 했었는데 꾸역꾸역 하다가 조만간 구토가 아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심해지고 있고 양치덧도 조금 심해지고 있고 냄새에 민감한 거는 여전하고요. 제가 어제 진짜 자려고 누웠다가 진짜 하고 막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비누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고 이제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손을 약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데 제 손에서 나는 비누 냄새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손이 니글니글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냄새덧도 아직까지 조금 심한 편이고 그리고 오전까지는 조금 속 메스껍고 이런 게 조금 괜찮다가 저희가 오후부터 한 12시 정도부터 스물스물 뭘 먹고 나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공복부터 아침부터 조금 속이 좀 안 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주, 10주 이때 되면 이제 피크라고 하더니 이제 입덧에 피크가 올라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통이 계속 생기고 잠이 계속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임신 초기 때도 그냥 잠이 이렇게 잘 오고 이래가지고 잠이 좀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픽 쓰러지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줄 놓고 자게 되는 것 같아요. 8주와 9주차의 다른 점은 이 정도? 딱 이때가 진짜 12주 전까지가 굉장히 좀 가장 그 유산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는 출혈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 거의 이렇게 집 안에서만 일을 관둔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거든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활동량이 예전에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계단도 너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진짜 너무 활동량이 많다가 갑자기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근육이 빠지는 것 같고 몸 컨디션 자체가 이게 임신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운동량이 너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두 가지 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자기 전에 한 8시, 7, 8, 9시 이때가 소화가 과장 안 돼가지고 진짜 미칠 딱 그럴 시간대거든요. 저녁을 일찍 먹어도 어제도 저녁을 5시에 먹었어요. 5시 일부러 조금 일찍 먹었는데 그것도 한 9시까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부터 한 30분 정도 그냥 집 앞을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는데 그러면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너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 또 그렇게 걷고 이러면은 또 한 10시, 11시쯤 되면 배가 고파요 또. 근데 그때 먹으면은 진짜 또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도저히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배고픈 걸 참고 잤어요 어제.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조금 속이 좀 쓰리고 막 조금 더 메슥메슥거리고 이게 조금 더 심했던 것 같긴 한데 미치겠습니다. 요즘은 막 배는 고픈데 속이 막 부대끼고 너무 막 속이 막 이렇게 붓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게 무서우니까 또 먹는 것도 무섭고 그렇다고 또 안 먹자니 막 배가 고픈 게 예전에는 임신 전에는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배고픔이었거든요. 근데 임신한 이후로는 배가 고프면 이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배고픈 거를. 지금 당장 뭐를 먹어야 돼요. 뭐라도 먹어야 돼. 그래서 막 그 정도로 너무 배가 막 고프고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미치겠어요 진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또 막 속이 메스껍고 어질어질하고 배가 부르면 또 배가 부른 대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미치겠고 뭘 먹어도 안 먹어도 너무 힘든 그런 요즘입니다. 좀 임신하고 나서 재밌는 거 일부러 보고 싶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를 봐도 되게 코믹한 코미디 드라마 막 이런 거는 좀 흔치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보고 있는 게 셀러브리티? 보고 있는데 내용이 4화까지 갔는데 그래. 그래서 어쩌다가 UV방이라는 그 UV 있잖아요. 유세윤 씨랑 유지 씨랑 하는 그 그룹. 그분들이 이제 만든 약간 페이크 다큐 같은 채널 같은 되게 웃긴 채널이 하나 있는데 우연히 그게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떠가지고 봤는데 어제 윤호윤호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딱히 동방신기 팬도 아니고 뭐 윤호윤호님의 뭐 팬도 아닌데 그냥 보게 됐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그 컨셉이나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웃다가 이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진짜 웃다가 숨 넘어갈 뻔했다라는 게 진짜 어제 정말 너무 깨달아서 너무 무서운 거야. 영상을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숨 넘어갈 뻔했어요. 어제 남편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 이제 오늘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컨셉이 진짜 너무 재밌게 요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필요하다면 유튜브 채널에 UV방이에요. UV방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요즘에 그 채널 보는 재미에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오늘도 샤워하고 밥 먹으면서 지금 계속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확 업된 느낌? 너무 재밌었어.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올 텐데 촬영 끝나고 뭐를 해줘야 되나? 오늘은 또 뭘 해 먹을지가 고민이에요. 입덧 타는 임산부한테는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남편 밥도 차려줘야 되지. 제가 둘째를 이제 계획을 이제 이렇게 아직 첫째 지금 낳지도 않았지만 둘째를 이제 바로 가질 생각이에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내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첫째의 밥도 이제 아기니까 제 손이 안 타면 안 되잖아요. 첫째 아기의 밥도 챙겨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남편 밥도 챙겨줘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저는 또 촬영 일도 해야 되고 할 텐데 몸이 진짜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고 정말 이걸 어떻게 다 소화를 해낼까. 거기다가 입덧을 또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년생으로 이렇게 아기 낳으신 분들 진짜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획은 첫째 낳은 이후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내에 둘째를 빨리 갖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둘째를 낳을 건데 터울이 있으면 또 그 고생하는 게 훨씬 더 길어지기도 하고 할 거고 또 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이 60 넘어서 70까지 막 애들 뒷바라지 할 수는 없잖아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둘째를 가졌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이 돼야겠더라고요. 정말 강해져야겠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쨌든 다들 해내셨고 그 과정 중이 너무 힘들고 막 눈물도 많이 흘리셨겠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그 시기가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하면은 또 언제 나한테 그런 시기가 있었나 할 만큼 어쨌든 모든 힘든 일이건 좋은 일이건 어쨌든 간에 시간은 흘러 어찌어찌 해결이 된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교훈인 것 같아요. 입덧도 너무 지금 내가 이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언젠가는 끝이 난다 라는 거 하나 때문에 또 이렇게 믿고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 좀 깨닫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 또 결혼하고 나서의 삶도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더 책임이 막중하고 훨씬 더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또 아이가 있는 삶은 또 부부 둘로만 지냈을 때 어떤 그 삶의 무게와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끼는 게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굉장히 그런 삶의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오은영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게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이 태어나면은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막 잘하고 싶고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무리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내 아이한테는 막 이것만 해줄 거야 막 하면서 그게 아빠한테는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다 하게 해줘야지 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그런 책임감일 수도 있고, 엄마는 또 아이 좋은 거 먹이겠다 하면서 막 진짜 무리를 해가면서 막 이유식을 막 진짜 막 첩첩이 막 준비하고, 그리고 모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 육아는 단기간에 뭐 1, 2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마라톤 같이 긴 레이스니까 길게 보고 오랫동안 가도 지치지 않을 만한 그런 스피드와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데,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죠. 지금 막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 아이가 이유식 시작하고 혹은 이유식 시작하기 전에도 뭔가 완모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저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저희 시누이가 2년 넘게 진짜 만모를 두 아이를 다 시켰기 때문에 수유에 대한 어떤 푸시가 벌써부터 있어요. 이거 정말 힘들지만 참아야 된다. 그 과정만 참으면은 진짜 훨씬 뭐 분유값도 안 들고, 야외 외출할 때도 막 굳이 막 분유 챙겨 다니지 않아도 그냥 어디서든 수유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수유를 엄청 권하고 있거든요. 본인한테는 조금 그닥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었으니까. 근데 저희 그 친척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뭐 수유를 몇 개월 하지 않고 이제 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좀 약간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시누이가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푸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저의 상황이 어떨지 그때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저런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래 우리 시누이도 해냈는데 내가 이렇게 완모를 막 1, 2년 완모를 해내지 못하면은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막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감정이 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모성애에 대한 부분들, 내가 다 챙겨주지 못한 부분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막 이런 게 너무 자책감이 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고 하니 우리 너무 아이한테만 막 포커스를 해서 너무 잘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의 최대한 노력은 다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최선은 다하되 너무 애쓰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제육볶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맛집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제육볶음이 떴는데 제육볶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렇게 안 먹던 돼지고기, 소고기 막 이런 게 땡겨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막 고기 먹고 싶어서 미치겠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그 특정 메뉴만 먹고 싶어요. 그리고 고기의 어떤 냄새가 느껴지는 무슨 그릴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양념으로 완전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고기 맛인지 뭔지 안 나는 약간 그런 메뉴들 있잖아요. 먹고 싶어도 고기가 먹고 싶어도 그냥 그렇게 먹고 싶은 정도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다거나 막 생각만 해도 느글느글해요. 희한하네. 근데 좀 임신이라는 거는 이 뜻은 좀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굴소스를 넣는 단계입니다. 굴소스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메뉴에서 굴소스가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메뉴 그 맛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뭐 올리고당을 넣으라고 했는데 올리고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설탕 덩어리일 테니까 저는 아티끼 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설탕도 들어가라고 하고 올리고당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냥 저는 꿀 한 스푼으로만. 근데 또 음식이 단 게 되게 싫더라고요, 요즘에. 여기 뭐 맛술 넣으라고 돼 있는데 임산부한테 술 넣는 거 되게 뭐 술이 다 날아갈 것 같지만 안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술 넣는 거 요리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술 넣으라고 돼 있으면 그냥 와인 조금 넣었었는데 맛술은 생략하고, 보통 맛술 있을 때 그냥 물 살짝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물 자작하게 생기는 건 또 싫어서 뭐 약간 이렇게 볶음처럼 먹고 싶어서, 진짜 제육 볶음으로 먹고 싶어서. 고기 또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은 또 물이 좀 생겨요, 고기는. 그리고 생강가루를 조금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강가루도 아주 살짝, 후춧가루도 또 조금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후춧가루도 쭉 넣어주고 이제 그냥 익혀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육볶음을 해놓고 남편이 이제 기다릴 거예요.
요즘에 계속 머리가 좀 아프네. 요즘에 머리가 좀 아프고 좀 졸리고 멍한 약간 이런 상태. 그럴 때 차라리 잠을 자면 되는데 또 자꾸 뭐 찾아보고 막 이런다고 계속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멍해지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만 있으니까 되게 바보가 되는 느낌이네요. 제가 아기 낳고도 한 3개월, 3, 4개월 내에 내가 일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그걸 원하고 막상 또 이게 몸이 회복이 될까 막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정신적으로 안 되겠어요. 집안에만 이렇게 있는 거는 너무 피폐해지고 안 되겠어, 사람이. 눕거나 편하게 앉아 양손으로 따뜻하게 배를 감싸고 명상을 시작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크게 내쉽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크게 내쉽니다. 큰 호흡을 수차례 한 후 나의 원래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통해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습니다. 나와 우리 아기는 절대적 사랑, 그 풍요로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둘러싼 그 사랑의 기운에 의식을 모읍니다. 저는 얼마 전에 피검사랑 소변검사 했던 결과가 어제 나왔거든요. 다 뭐 괜찮은 걸로 나왔고 뭐 혈당 수치나 다 좋게 나왔는데 한 가지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소변검사에서 대장균 같은 그게 검출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증상이야 하고 찾아보니까 방광염 증세인 것 같더라고요. 방광염일 때 그 대장균이 소변에서 검출이 되기도 한대요. 찾아보니 임산부 방광염이 굉장히 또 흔한 그런 증상이더라고요. 몸 면역력이 진짜 많이 약해지는구나 라고 정말 생각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게 또 한 열흘 정도를 또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항생제 먹는 치료가 너무 싫어가지고 남편도 이 항생제 얘기만 들어도 막 본인이 먼저 막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로 너무 제가 항생제 먹는 거를 남편이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저번 소변 검사 때 혹시 그냥 일어나서 바로 소변을 받았냐 그렇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한번 샤워를 싹 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검사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샤워를 다시 한번 진짜 소변을 참아가면서 샤워를 얼른 후딱 해가지고 첫 소변을 이제 받아서 이제 다시 갖다 드리는 상태고 이제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방광염 증세가 되게 막 심하지는 않았어요. 검사 결과는 막 방광염이라고 나왔는데 배가 막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막 이런 게 막 심하거나 뭐 혈뇨를 보거나 한 건 없었어서 뭐 배가 아프거나 이랬던 게 크게 느꼈던 건 없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임신을 하면 배가 계속 아랫배가 이렇게 땅땅해지고 아프고 막 계속 이런 증상이 있는데 소변을 보면서도 그냥 배가 항상 늘 배가 아픈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그게 딱히 뭐 방광염 증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항생제 먹고 약을 먹어서 하는 치료는 조금 피하고 싶어서, 이게 보통 일반인이면 그냥 저같이 증상이 막 심하지 않고 이런 상태면은 그냥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산부다 보니 이제 면역력도 많이 약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태아한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항생제를 열흘 동안 먹어야 된다라는 치료를 처방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생님 병원은 항생제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 진짜. 아니, 물론 이해를 하겠어요. 그 항생제를 어느 정도 먹어서 치료를 한다고 한국의 어떤 뭐 블로그를 찾아봐도 그렇고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봐도 그렇고, 임산부가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는 태아한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위험성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차라리 항생제를 먹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열흘까지 이렇게 먹을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수치랑 다 병원 측에 넘겼기 때문에 이제 저의 뭐 증상의 어떤 위험도나 이런 거는 병원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글쎄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몸의 증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거든요. 배가 너무 아프다거나 소변 볼 때마다 너무 아래가 찌릿찌릿해서 막 너무 아파서 소변을 못 보겠어요, 막 이럴 정도가 전혀 아니라서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보통은 한 3, 4일 이렇게 먹거나 아무리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열흘이나 또 항생제를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확실하게 검사를 하려고 이제 소변을 검사를 맡겼습니다. 정말 임신 유지가 쉽지가 않아. 요즘에 또 이제 새로 시작한 영양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이거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이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고 요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도 들어있고 요렇게가 한 세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먹었는데, 요게 오메가3 캡슐이고, 뭐 임산부 때 필요한 이런 비타민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만삭 때까지 계속 쭉 먹는 그런 영양제라고 하셨어요. 사실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아직은 엽산만 먹어도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아이허브에서 이렇게 추잉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구미 형태로 된 요거를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입에서는 되게 맛있어요. 약간 이런 젤리 같은 맛이고 과일 향의 젤리인데 입에서는 맛있는데, 제가 입덧이 지금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것만 먹었다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입덧이 증상이 잠깐이나마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만 먹었다 하면. 그래서 입에서는 맛있는데 좀 입에서는 맛있으나 좀 먹기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그런 영양제였어요, 저한테는. 이거 말고 제가 산 다른 이제 영양제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다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얘를 이제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 영양제를 먹게 되면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샀네. 두 알을 먹는 거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한 알만 먹었었거든요. 이제 얘를 먹으니까 얘를 먹으면 중복되는 게 이렇게 생기면 오버해서 이렇게 섭취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남편이 가끔씩 하나씩 집어먹더라고요, 맛있다고. 남편이 먹어도 상관없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딱 막달 돼서 애기 딱 이렇게 앉는 것까지 하려고 매 주마다 사진을 하나씩 찍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못 찍었네요. 지금 9주, 오늘이 며칠째지? 3일차인가? 9주 3일차인데 못 찍었어요, 이번 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집안에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8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8월 한 달 내내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외출도 병원 갈 때 했던 거 빼고는 외출할 이유도 없고 거의 집안에서만 계속 있어서 되게 답답합니다. 한 8주차부터 지금 턱 여기 막 보이죠? 아, 땡겨. 배 땡겨. 갑자기 배가 땡겼어요. 지금 턱 여기 막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 여드름이 턱이랑 뭐 이런 데 요걸 하나 난 거 빼고는 다른 데는 안 나는데 이 턱에 너무 좁쌀로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터지는 여드름으로 다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임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 진짜 요즘에 이것 때문에 물론 밖에 나갈 일도 없긴 하지만 너무 짜증나요. 볼 때마다. 그렇다고 막 집에 입만 있다고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샤워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름이잖아요. 더워서 뭐 샤워를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샤워도 하고 세수는 솔직히 귀찮아서 하루에 한 번 할 때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아무튼 좀 이게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진다는 게 진짜 이렇게 체감으로 확 느껴지고 아, 나 이 항생제 때문에 눈이 또 시작했다. 아, 여러분. 아, 또 시작됐어요. 눈이 진짜. 아, 진짜. 정말 아무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드름 때문에 요즘에 너무너무 고생 중이고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항생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방광염 때문에 항생제를 시작을 했는데 항생제 먹었던 텀이 좀 짧았어요. 자궁 내막염 때문에 항생제를 매달 일주일씩 이렇게 먹는 치료를 시작을 했어서 12일날 시작을 해서 18일날 끝났거든요. 항생제 치료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소변 검사했던 게 이제 20 며칠 날인데 소변 검사했던 결과가 방광염균이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또 항생제 치료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열흘 조금 넘게 만에 또 시작을 한 거예요. 항생제를. 그렇다 보니까 지금 눈이 또 오른쪽 눈이 항상 이렇거든요. 오른쪽 눈이 그게 또 시작이 됐어요. 중간에 작년에 제가 항생제 치료 되게 오래 하면서 생겼던 그 눈 중앙 부분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 증상이 또 지금 갑자기 막 시작이 돼가지고 너무 짜증나요 진짜. 요즘에는 그 과일 종류로 먹으면 산이 더 올라와서 그런지 산이 많지 않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먹으면 좀 속이 오히려 더 더부룩하고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망고를 굉장히 좋아하고 망고 먹을 때는 그 당시에는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것 때문에 살짝 입덧이 내려가나 싶은데 먹고 나서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속이. 과일은 오히려 먹으면서 조금 무서워요. 이게 또 입덧 올라올까봐. 그래서 요즘에 입맛도 없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별로 없는 데다가 먹고 싶은 음식도 없고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나봤자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없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막 팥빙수 이런 거 너무 먹고 싶거든요. 여기서 다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어요. 한 6개월, 한 12월 정도쯤에 한국을 한번 들어갔다 올까 아니면은 아예 한국에서 출산을 하는 게 더 나은 계획인가. 남편은 여기서 낳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비행기 값 빼고 생각을 해도 여기 병원비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우선 출산 비용만 의사한테 내는 비용이 한 300만 원 가량이 되고요. 간호사들 지금부터 계속 저희가 병원에 전화할 때마다 피드백을 주는 그 약간 수간호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약간 수고비 쪽으로 그동안 나 잘 케어해줘서 고마웠다 하는 수고비 쪽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을 또 이렇게 약간 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병원 시스템이 그렇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병원에 만약에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병원비는 이제 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저런 병원비를 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조리원에 한 달을 있어도 제 출산 비용이랑 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한국 가서 낳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내 몸도 편하고 조리원에서 한 달 쉬다 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조금 더. 여기는 그냥 출산하고 병원 퇴원하면 그냥 바로 집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가까운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 오시나 뭐 어떻게 내가 가야 되나 해가지고 조리원에서 배우는 뭐 수유 어떻게 하는지 뭐 아기가 뭐 이럴 때는 뭐 이런 뜻이다 뭐 이런 저희 조리원에서 다 배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한번 가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뭐 애기랑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때부터 이제 뭐 지옥 시작이죠. 조리원 천국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은데 좀 아무튼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한국에서 낳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한국에서 낳고 싶은데 좀 남편 한국에서 낳으면 본인이 이제 시즌이 시작될 시즌에 이제 출산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같이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저 혼자 아기랑 와야 되는 그 상황에 남편은 좀 너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출산을 하고 저 혼자 아무런 몸 케어도 하지 못하고 바로 산토리니로 출산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몸조리 못하고 비행기도 못 타잖아요. 애기 이제 차를 다 가지고 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애기 물품들이랑 막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럼 배에 막 9시간 이렇게 타야 되는데 아무리 이 침대방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 여행하는 거 자체가 좀 몸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저희가 그냥 애기 없이 우리가 맨날 항상 매해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여행한 날은 그냥 막 몸이 막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피곤한데 거기다가 애도 돌봐야 되죠. 막 이게 저는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원래 체력이 그렇게 엄청 강한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노산이잖아요. 저는 제 몸 케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산토리니로 바로 와야 된다 생각하면 남편은 되게 쉽게 얘기하고 여기는 또 그런 산후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저희 시누이도 그냥 그렇게 해서 가면 돼. 산토리니로 바로 가면 돼. 너무 아테네에 너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걱정이 아니라 저는 제 몸 케어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뭐 잠깐 삐끗해가지고 몸 관리 잘못했다가 평생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평생 허리 안 좋아지고 평생 내 팔목 이제 또 내년에 아기 낳고 바로 시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제 팔목이랑 이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여기는 그 산후조리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되게 정말 쉽게 저희 시누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한국에서 낳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산토리니로 아기 낳고 바로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뒤에 오게 되면 아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임신 중이니까 집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놓는다 해도 아기가 있으니까 집 청소도 깔끔하게 항상 해야 되고 먼지 안 나게 그거를 남편이 하겠냐고. 저희 남편 지금도 제가 안 하면 잘 안 해요. 설거지는 정말 본인이 너무너무 진짜 싫어하는 건데도 설거지는 이렇게 쌓여있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제가 너무 너 진짜 이것 때문에 골골대고 있으면은 진짜 어쩌다 한 번 도와주긴 하는데 지금도 뭐 화장실 청소 매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청소는 여태까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냅뒀지 이거를 막 청소를 도와주거나 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저희 시어머님이 또 일하시는데 시어머님의 도움 받기는 조금 싫어요.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좀 청소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조금 너무 다르고 이래서 저는 좀 시어머님 도움을 조금 받기는 조금 싫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한국에서 낳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지금은 약간 시기가 이른 것 같고 남편한테 조금 임신 중기쯤 이제 되면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누이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애기 어디서 낳을 거냐.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낳는 게 편할 것 같다 이래저래. 엄마에 대한 것도 커요. 왜냐면 또 여기 시부모님들이 이미 저희 시누이 두 아이의 출산과 이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아기가 이게 하나 낳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를 더 낳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엄마는 옆에서 아기도 자주 못 보고 가뜩이나 못 볼 텐데 하나 있는 딸의 어떤 그 출산 과정도 못 보고 어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인생의 빅 이벤트잖아요. 그거를 못 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물론 엄마도 힘드시겠죠. 마음적으로. 제가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은 뭔가 심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딸 이럴지 몰라도 이게 몸으로는 굉장히 힘드실 거란 말이죠. 저를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은 겪어야 될 어떤 몸은 고생스럽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쁨? 손주를 직접 보는 가장 예쁠 때 정말 갓난아기일 때 그 모습을 못 보여드린다는 것도 저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해요. 저희 엄마한테. 가뜩이나 멀리 살아서 제 얼굴도 자주 못 보여드리고
엄마 생신 때도 못 가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 조금 낳고 싶은 생각이 큰데, 가게 되면 보통 한 30주에서 32주 이후로는 비행기를 잘 안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산 예정일은 4월 3일이라고 나왔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그거보단 조금 더 일찍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3월 말쯤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것 같은데, 1월 초 올 때쯤 가면은 또 엄마 집에 또 있어야 되니까 만삭 그 임산부 옆에 두고 챙겨주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하면 엄마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 둘 곳이 없어. 여기든 거기든 어디든 뭔가 마음 둘 곳이 없네. 해외 생활하면 이게 참고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아빠가 있었으면은 조금 더 엄마도 마음이 더 편했을 거고, 엄마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웠을 거고, 엄마도 뭔가 마음이 더 풍요로워서 저를 이렇게 잘 품어주고 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엄마도 지금 엄마 생활하기가 힘든, 엄마 몸 하나 간수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니까, 가뜩이나 저번에 큰 엄마도 교통사고가 있으셔서 그 이후로 엄마도 몸이 너무 힘든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까지 엄마 나 산후조리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 보니 참 그래요. 여기서는 식구들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고, 친정으로 가고 싶은데 친정 엄마를 내가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도움 받자고 거기 가 있기가 또 내가 또 마음이 또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든 거기든 어디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해외 생활하면 참 어딘가에 중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 이게 되게 좀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몸무게 될 건데, 이게 휴대폰을 들어서 이 몸무게지, 휴대폰을 안 들고 찍으니까 42.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밥 먹고 찍었는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었어. Strength in all my weakness. You're the healer of my wounds. Joy instead of mourning. Teach my heart